안녕하세요. 59회 변리사 시험 합격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힘든 고생길들을 겪으셨을 건데 합당한 보상을 받으셔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합격자 발표 후에 저희 변리사 직역이 좀 특징적인 것 같은데 조속한 시간 내에 수습 변리사를 선정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때문에 합격하신 분들이 수습 변리사를 어디에 지원하면 좋은지에 대한 문의들을 제가 매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걸 위해서 설명의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각종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물론 변리사가 되시면은 할 수 있는 영역이 무궁무진합니다. 다만 수습 변리사분들은 특허법인에 먼저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수습 기간을 거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허법원에 지원을 하셔야 하는데 이 특허법원은 유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유형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외국 사건 많이 하는 곳과 국내 사건 많이 하는 곳이 있어요. 이게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외국 사건 많이 하는 데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회사들 업무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그들도 그들 일본 대리인, 미국 대리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은 단점은 자신이 좀 많은 것을 배우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대리인이나 미국 대리인들이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시오라는 것을 다 정해서 주는 경우가 많아서 자신이 고민하고 방향성을 잡고 새로운 창의적인 전략을 세울 만한 기회가 많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아예 없다는 건 아닌데 많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습 기간 동안에 그런 창의적인 생각과 시도들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 경험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한계가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장점은 아무래도 창의적인 업무를 하는 데보다는 업무 강도가 좀 낮을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죠. 영어나 일본어나 이제 외국 사건 위주로 하는 곳이고 국내 사건 위주로 하는 곳은 국내 회사와 하면서 직접 명세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 명세서 작성할 때 공부할 땐 배우지 않으셨던 청구 범위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작성하면은 좋을지들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외국 사건 담당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명세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고 번역을 좀 하게 될 겁니다. 창의적인 업무가 좀 빠지죠. 그리고 이거 작성 후에 거절유 통지 업무를 할 때에도 대응안 같은 거를 고민을 좀 하고 창의적으로 시도해보는 기회들이 국내 사건이 조금 더 많습니다. 외국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대리인이 지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이런 식으로 해요. 특히나 일본 사건 위주로 하는 데들은 일본 특허법, 우리 특허법이 너무나도 많이 비슷해서 거의 정해줍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오. 그러면 성장의 기회가 조금 적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게 외국 사건 하는 거와 국내 사건 하는 거의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느 사무실을 더 들어가는 것이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은 없고요. 순수하게 가치관으로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외국 사건 위주로 하는 사무실에 어떤 업무가 있고 국내 사건 위주로 하는 사무실에 어떤 업무가 있다라는 것만 객관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중에서 본인이 선호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하는 게 규모입니다. 규모가 좀 큰 곳과 규모가 좀 작은 곳. 큰 곳은 분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작은 곳은 다양한 기회가 있을 수 있고요. 아무래도 분업화되어 있는 곳은 작은 곳에 비해서 많은
그 기회들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사무실 같은 경우는 약대생분들은 식약처 업무를 더 위주로 하는 그 부서에 발령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변리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특허청 업무를 좀 배워야 되는데, 수습기간엔 특히나. 근데 식약처에서 허가 과정 위주로 하는 곳으로 배정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큰 곳으로 가게 되면은 특정 영역분에 배정이 돼서 그 전문 업무를 하게 되는데, 전문 업무를 하게 되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편협된 업무 능력이 배양돼서 그 사무실을 나오게 됐을 때 좀 애매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무실에는 어울리지 않는 업무를 전문화 하셨으면 다른 사무실이나 아니면 개업했을 때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작은 사무실을 하게 되면 업무 영역에 구분 없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 보조, 운영, 관리 이런 것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채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는, 대신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 전문성이 키워지는 건 아니죠. 뭐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근데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빠르게 개업을 해서 나의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는 분들도 상담해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작은 곳에 가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빠른 개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면은 뭐 큰 곳에 가서 분업화돼서 전문성 있는 교육을 받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이것도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하면, 외국 사건 위주로 하는 곳은 내가 좀 외국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업무 강도가 조금은 낮은 곳, 이런 곳들을 가고 싶다 하면은 외국 사건. 국내 사건 하는 데들은 좀 업무 강도는 있다 하더라도 창의적인 기회들을 인정받고 또 한번 골머리 쌓으면서 나를 단련시키고 싶다, 그리고 명세서 직접 써보고 싶고 심사관님과 대응하는 것을 직접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국내 사건. 뭐 심플하게 하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업무 강도가 좀 낮을 수 있고 업무 강도가 좀 높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여기는 분업화에서 어떤 특정 분야를 전문화하고 싶다, 큰데 다양한 기회를 경험을 해서 좀 빠른 개업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다채로운 능력을 배양하고 싶다면 작은 곳,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업무인데, 업무는 특허법인에서 보통 여러분들의 그 전공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화공과면은 화학 업무를 배정해 주는 거고요. 약대생 분들이면 제약 업무를 배정해 주는 거고, 전공을 보고 업무를 정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저는 그냥 이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특허법인을 지원할 때 그 이력서에 쓰셔야 돼요. 저는 이쪽 분야를 해보고 싶습니다. 다만 이력서에 무슨 분야를 해보고 싶습니다라는 이력사항을 기재한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한데요. 제가 참고로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2년 동안 이력서를 이렇게 봤었습니다. 제가 먼저 이력서를 보고 이분들이 이제 부서장님께 올리면 부서장님께서 전화해서 인터뷰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2년 동안 했었는데, 2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자분들 200명 분의 이력서를 봤었는데, 무슨 업무를 하고 싶다라고 이력서 쓴 분들은 없긴 없어요. 없긴 없는데, 하시고 싶은 업무가 있다면 그걸 쓰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전공 보고 알아서 업무를 지정을 해 주실 겁니다. 특히 만약에 상표를 하고 싶다면은 이력서에 좀 자세하게 써주세요. 특허 쪽 업무는 전공 보고 알아서 주시는데, 상표 쪽은 여러분들이 상표를 하겠다라고 꼭 써주셔야 됩니다. 문과 분들이나 아니면 이과 분들 중에서도 상표에 오히려 흥미를 가지신 분들이 매년 계세요. 그분들은 상표 업무를 하겠다, 그리고 상표 변리사를 구인구직하는 특허법인에다가 이력서를 지원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업무는 특별하게 이력서에 뭘 안 쓰고요. 뭐 굳이 하고 싶은 이 영역이 있다면 쓰시면 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상표로 하시려면 이력서에 상표를 지원하고 싶다면 꼭 써주시고요. 저는 디자인만 하고 싶습니다라는 경우는 제가 거의 본 적은 없어요. 상표만 하고 싶다 하는 경우는 있긴 했지만. 이력서하고 구인구직은
여기는 변리사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거 저희 JHJ 그룹에도 공지글로 올려놨는데요. 수험 게시판 가시면은 그 구인구직 인력 사이트를 공지글로 올려놨습니다. 거기 보시고 구인구직하는 특허법인들에다가 이력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이력서는 몇몇 사무실들은 본인의 포맷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 본인의 포맷은 그 특허법인의 홈페이지 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특허법인은 이력서 포맷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수, 얻으실 수 있는 이력서로 쓰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이력서 쓰실 때에는 당연히 이거 전공 쓰시고요. 그 다음에 상표하실 거면은 희망 업무 분야 이거 작성하시고, 그리고 어학 성적 있으시면 쓰면 좋습니다. 영어만이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이런 공인 성적도 있으시면 쓰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들의 특허법인들에서 경력도 꽤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회사 경력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만약에 박사 학위 가지신 분들은 반드시 쓰세요. 박사님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경력. 여기 위주로 쓰시고, 자기소개는 이건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는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 경험상 제가 2년 동안 이력서를 봤을 때에는 자기소개 부분은 크게 보질 않았었어요. 어학 성적 있으시면 잘 쓰시고, 경력이 있으시면 전부 다 쓰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합격하신 분들께서 수습 특허법인을 고르실 때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허법인이 외국 사건, 국내 사건, 그다음 큰 곳, 작은 곳,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업무는 상표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상표를 지원하시고, 그 외의 분들은 특허법인 쪽에서 여러분의 전공을 보고 알아서 업무를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력서는 몇몇 특허법인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이력서가 있는데, 그거는 그 특허법인의 홈페이지를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아가 들어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력서는 큰 포맷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 드는데, 일반적인 이력서로 다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이력서에는 어학 성적이나 경력이 있으면 자세하게 쓰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박사학위 계신 분들은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력서를 어디다 제출할지는 이 구인구직 사이트가 있는데, JHJ그룹 수험 게시판에도 그 구인구직 사이트가 어딘지를 올려놨으니까, 변리사회에서 담당하는 사이트 있어요. 그걸 링크해 놨으니까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제가 JHJ그룹에도 공지글에 올려놨는데, 변리사회에서 주관하는 취업박람회가 있습니다. 공지글에 올려놨어요. 여기 가셔서 변리사회에서 여러분들의 이 이력서를 아예 싹 다 받아갈 겁니다. 여기서 쓰라고 하시면 그거 다 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구인구직하는 사무실들이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해서 거기서 어느 사무실이 구인구직을 하고 있는지를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참석을 하세요. 이거 여담인데, 합격을 하고 너무 기뻐갖고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바로 합격 다음날 하거든요. 해외여행 가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가셔야 됩니다. 이력서 먼저 좀 잘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허청에서 하는 연수가 있습니다. 연수는 나중에 공지가 나올 거예요. 이건 좀 천천히 요즘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합격하시자마자 이력서 작성해서 구인구직 하시는 거 먼저 하시면 됩니다. 기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JH그룹 게시판이나 아니면 제가 매일 저녁 줌 미팅하고 있으니까 변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줌 미팅 접속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줌 미팅에서 질문 주셔도 됩니다.
제가 너무 그 사무실에 대한 개인적인 내용들은 저한테 질문 주셔도 제가 답변 드릴 수는 없어요. 그거는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약간 공식적이고 객관적으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좀 양해를 해주세요. 아니, 질문했는데 뭐 그렇게 추상적으로 겉도는 내용만 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현실적인 얘기는 드리는 게 좀 한계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공식적이고 이거 개괄적인 건 제가 얼마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광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격자신 분들 수기 이벤트 별리사스쿨에서 하고 있습니다. 별리사스쿨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JHJ그룹 보시면은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JH그룹의 수기 게시판에다가 수기 형식에 따라서 써주시면 장학금 지원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석 합격자분께서 수기 써주시면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과 별리사스쿨 카톡 채널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저와 함께 또 멋진 미래 꿈꿔 보실 강사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상관없이 전 분야 모집을 하고 있고요. 강사로서 멋있게 활동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별리사스쿨 카톡 채널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특허법 강의를 해도 되고요. 상표법이나 민사소송법이나 민법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연과학도 하셔도 되고요. 과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원하시는 과목으로 편하게 카톡 채널로 문의를 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영광, 제가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지원들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멋진 미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